혹시 그 업무 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뭐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험? 아니면 주변에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종종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이거 산재되나?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하고 또 전문가 블로그 글인데요. 네. 그동안 좀 뭐랄까 혼란스러웠던 업무 중 실신의 산재 인정 기준, 오늘 핵심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이 지침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배경이요? 네. 예전에는 사실 업무 중에 쓰러졌을 때요. 이 산재 인정 기준이 명확치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뭐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처리 절차나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었던 거죠. 아, 일관성이 좀 부족했네요. 그렇죠. 이런 혼란을 줄이고 좀 일관성 있게 처리하자. 그래서 이 지침이 딱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필요했네요, 정말. 근데 그 지침에서 말하는 시신 등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절하는 거 그것만인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실신 등이라고 하면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우리가 아는 의식 잃는 거, 실신, 그거는 물론이고요. 뭐 간질 발작이나 아니면 뇌혈관 문제, 심장 질환 때문에 의식을 잃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아, 심장 문제도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심한 어지럼증, 현운이라고 하죠.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와, 어지럼증까지 포함되는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이런 상태로 쓰러졌을 때 산재 인정?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오늘 얘기의 거의 뭐 핵심 원칙인데요. 네네. 잘 들어보세요. 업무 수행 중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신 등의 이유로 넘어지면서요. 몸을 다쳤다. 즉 외상을 입었다면요. 네, 외상. 설령 그 쓰러진 원인이 개인적인 질병, 뭐 예를 들어 평소 앓던 지병 때문이었다 하더라도요. 이게 뭐 고의나 자해, 범죄 행위 이런 게 아니면 그 외상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진짜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 그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네, 그러면 그 부러진 팔은 산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이 지침의 가장 큰 변화고 진짜 핵심이에요. 와, 실신의 원인이랑 그로 인한 결과, 즉 외상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이야,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겠네요. 와, 그럼 실제 산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 진단명에 따라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단명에 따라 좀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만약에 넘어져서 그냥 골절, 타박상 같은 외상만 진단받았다면요. 네, 외상만. 이건 비교적 간단해요. 업무상 사고 절차로 처리됩니다. 뭐 고의성이 없다면 대부분 인정되는 편이고요. 그럼 외상은 없어요. 그냥 실신했거나 아니면 엄청 어지럽다는 진단만 받았어요. 그럼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업무상 질명 절차로 가는 겁니다. 질병이요? 네. 이때는 그 실신이나 어지러움증 자체가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이걸 따져봐야 하거든요. 업무 관련성. 아, 업무 관련성? 예를 들어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실신했는데 이건 질병 가능성? 그때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면요? 이건 외상. 아, 좋은 사례인데요. 그런 경우에요. 만약에 실신 자체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한 외상도 산재로 처리됩니다. 네, 그건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령 위원회에서 실신 자체는 개인 질병 때문이지 업무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요. 네. 그 실신 때문에 넘어져서 발생한 외상, 아까 예시에선 머리 부상이겠죠. 그 외상은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여전히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신 원인이 산재가 아니더라도 넘어져 다친 건 산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혈압이 있어서 장시 의식을 잃고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저혈압 자체는 산재가 아니어도 손목 골절은 산재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진짜 명확해지네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다쳤다면 일단 산재 신청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보면 근로자 개인의 질병이랑 업무 환경의 어떤 위험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주가 시설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 이런 게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추세예요.
물론 뭐 고의나 자해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산재 신청할 때 뭘 좀 준비해야 할까요? 증거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사고 당시 상황,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봤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고요. 네네. 그리고 진단명하고 의사 소견이 명확하게 적힌 진료 기록, 특히 그 처음 병원 갔을 때 기록, 초진 기록,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아, 초진기로? 네. 그리고 또 뭐 사고 현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웠다. 아니면 너무 더운 환경에서 일했다. 이런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환경 얘기하시니까 곧 여름이잖아요. 혹시 그 폭염이랑 관련된 부분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뭐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온열 질환, 이것도 산재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죠.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네, 야외 작업이나 뭐 고온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진 원인이 온열 질환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온열 질환이 업무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잘 입증하는 게 산재 인정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업무 중에 쓰러져서 다쳤을 때 그 쓰러진 이유가 설령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외상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사고 경위랑 업무 환경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